6강에서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트리즈를요, 아이디어 발상용으로 적용하는 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발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인 트리즈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실은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 발상 관련 책을 써보니까,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서도 실은 그 안에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문제를 정의해서 그 문제를 추리적으로 해결함으로 해서 아이디어가 막연하게 우리가 뭐 그냥 토론을 통해서 막연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단계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6강입니다. IG 트리즈와 현업 문제 해결입니다. 이 IG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입니다.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아이디어 발상.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트리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 발상용 트리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책이 나온 애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 책이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이 IG 트리즈 책을 빨리 좀 출간해달라고 요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G 트리즈가 뭐냐? 왜 하필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하는데 아이디어 발상에도 왜 트리즈를 쓰겠다는 거냐? 한번 보죠. 자, 우선 아이디어 발상이 왜 필요한가? 그거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왜 아이디어 발상이에요? 트리즈가 필요한가 얘기죠. 자, 아이디어를 발상하는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앉아가 열심히 그냥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툴이 없다. 현재로서 전 세계적으로 없다. 없고요. 저한테 이 IG 트리즈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대기업의 분이 이랬습니다. 미국 하버드 창의성 스쿨에부터 전 세계적인 창의성 관련 그런 모임에 가서 대학에 가서도 교육도 받고 모임에 가서 다 들었다. 그래서 막상 회사에 와서 쓰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 도대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제품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제품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거냐를 알아야 지금 회사의 제품 전략을 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 그래서 트리즈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게 되었고 교육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새로운 왜 트리즈를 아이디어 발상용에 쓰게 되느냐 하면 트리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데 필요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트리즈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거는 주로 브레인스토밍 위주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트리즈, IG 트리즈하고 기존 트리즈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기존의 아이디어 발상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없지만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어떤 관련 회의를 한다거나 한다면 결국 아이디어 대상이 뭔지에 대한 분석을 안 한다. 그냥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잔뜩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트리즈는 철저하게 명확하게 어떤 문제의 상황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들어간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을 가지고 그냥 말을 많이 하게 하는데 트리즈는 철저하게 양이 아니고 질이다. 정확하게 문제의 방향을 잡아서 문제를 풀게 한다. 아이디어도 더 이상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손바닥 위에서 딱 아이디어를 움직이게 해준다.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책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쓴다. 근데 트리즈는 짧은 시간에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내용을 하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 도대체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라는 관련해서 세계적인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아이디어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몰라요. 아이디어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이디어의 분류나 종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가만히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걸 정리를 해보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더라고요. 신제품 아이디어도 있고요. 신기술 아이디어도 있고, 노사 갈등을 해소시키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불편을 해소해주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이때 들어가는 아이디어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의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가 틀린다는 겁니다. 틀리고 뭔가 접근의 한계 틀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다 뭉뚱그리가 그냥 아이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더 맞춤형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틀리지만은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뭔가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이디어라는 게 실은 사실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대상 속에 문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이디어를 찾은 거더라고요, 사실상은요. 그럼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 트리치 아닙니까? 그런 문제 속에는 모순이 있으니까 트리치를 쓰면 딱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트리치를 쓰지 않고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어떤 면에 말장난일 뿐이다. 그건 리더에 따라서 그냥 아주 효과적인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말만 하다가 끝나는 회의일 수도 있다. 그런데 트리치를 쓰면 리더에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왜 아이디어가 필요한가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TV가 있어요. 일반적인 TV를 더 좋은 TV를 만들었다. 그러면 더 좋은 TV의 아이디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일반 TV를 IPTV, 뭐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TV.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TV에서 뭐 할 수 있느냐? 금융 정보도 할 수 있는 거. 일반 TV에서 게임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면 그게 신제품이죠. 그거 다 아이디어죠. 이런 것들은요, 기존 제품에서 약간의 기능만 조금 넣은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죠. 조금 다르게 좀 이쁘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가벼운 아이디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됐느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 볼 마우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볼 마우스를 광마우스 형태로 바꾸어 놓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같은 기능을 하지만은 기능은 같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써서 다른 형태의 기능을 내는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앞에 있는 이거는요, 되게 특허가 안 들어요. 이거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죠. 특허 대상이 아니고 이걸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부 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이나 부품은 특허 대상이 되죠. 이런 것들은 100% 특허입니다. 우리가 특허가 뭐냐? 특허라는 건 대개의 경우는요, 기존 있던 어떤 것이 하는 기능을 기존과는 다른 형태,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같은 기능을 내는 게 특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특허죠. 이게 대표적인 그런 거다. 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촬영을 우리가 했죠. 영상기 가지고 이렇게 막. 이 영상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소리도 나고. 그럼 요사이는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화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요사이는 PDP, LCD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기술에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신기술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간 거죠. 물론 신기술 아이디어 플러스 신기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면서 된 거죠. 자, 이거 각각이 다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형태로 신제품을 이야기하고 뭐 이래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자, 그럼 왜 하필 트리저냐? 아이디어 발상하는데 왜 트리저를 써서 하겠다는 거냐? 그 많은 이유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아이디어 대상 안에도 반드시 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1단계보다 3단계에 똑같이 맞추어서 앞에서 했던 3단계를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하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순서라든지 일부 내용이 바뀐다. 어떻게 되느냐? 1단계는 대상에서 문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대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문제를 못 찾으면 트리저를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대상에서 반드시 문제를 도출하라.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 해결 트리즈 문제죠. 트리즈 문제로 몰고 나가면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와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죠? 그래서 경계 영역의 도식화, 모순 분석 이런 형태의 큰 흐름은 그대로 가지만 실제적인 어떤 표현은 다르다. 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상 아이디어라는 것을 하나에 정의해놓고 그 이상 아이디어를 향해서 정확하게 활을 딱 날리겠다. 이거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자, IG 트리즈 적용, 실제 적용입니다. 자, 자동차 배기구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구에서요, 소음이 많이 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소음이 나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미국의 어떤 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자동차 배기구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빵빵빵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 줄이라 이래. 법이 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이 소음치가 뭐 그 당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75데시벨인가 이랬어요. 75데시벨 정도에 맞춰서 자동차 생산을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73데시벨 이하가 돼야 팔 수 있다고 딱 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못 팔잖아요. 그래서 막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자동차 회의하고 중력 회의하고 기술자 회의가 몇 차례 걸쳐 해결했는데 쓸만한 해결책이 없는 거죠. 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예요. 자동화 라인에요. 소음 줄이는 방법, 이 소음기 하나 더 달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럼 가격 올라가죠. 소음기 하나 들으면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자동차 안 됩니다. 설계 완전히 다시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걸리거든요.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이 해결책을 누가 찾았느냐? 아르바이트생이 찾았어요. 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이 학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 해결책을 실제 그 회사가 적용한 겁니다. 실제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낸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창의적인 학생이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자동차에 대해서 평균적인 기본 상식이 외에는 없고 뭐 특별히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확률적으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찾은 거에 해당하는 거고 구체적인 툴을 써서 찾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트리즈를 통해서 그런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트리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들어간다. 자, 보죠. 1단계에서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배기구에서 소리가 크게 생기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습니까? 배기구에서 소리가 크게 생기는 게 문제입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배기구에서 나온 소리가 사람한테 크게 들리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못한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창의적이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전문가일수록 배기구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경계 영역은 배기구 소리가 사람에게 크게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지금 배기소음의 문제인데 배기소음의 문제에서 어떤 배기소음에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장사가 안 되는 문제를 제가 새로운 문제를 도출한다 했잖아요. 어떤 문제냐? 배기구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거냐? 배기구 소리가 크게 들리는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물어보면 크게 들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건 빠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 문제 해결책을 내라면 전부 다 이걸 낸다니까요. 다 이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경계 영역을 그려라 이랬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배기구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문제의 경계 영역은요, 배기구와 사람과의 사이인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기구에서 크게 소리가 발생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 엔진으로 들어가죠. 제가 자동차 부품연구소, 우리 국내 대표적인 기업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 차례 트리즈 교육을 했거든요. 이 문제를 풀으라 하니까요, 경계 영역을 그리십시오 하니까요, 이 엔진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야. 자동차 엔진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 엔진에 다른 쪽에 일하는 사람은요, 그쪽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자동차 배기 가스에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게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엔진을 열심히 그리고 있냐, 이거야. 그럼 뭐합니까? 이러니까 엔진 연구한대요.
이게 전문가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거 바꿔놓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교육해도 이런 사람들은 안 통해요. 이거부터 바꾸놔야 합니다. 경계 영역은 뭐냐? 제가 그냥 경계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이에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어떻게 하면 소리가 크게 안 들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제가 중학생들한테요, 중학생 교육하는데도 이걸 그려놓고 이걸 딱 제시해주면요, 해결책이 꺾이는 거라는 걸 중학생들 다 합니다. 중학생들 다 합니다. 그런데 경계 영역을 그려보라 했을 때 이걸 그린 사람은 지금까지 몇천 명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해요. 제가 질문을 하면 100%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사고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게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다. 전문가일수록 전문분야의 새로운 생각을 못 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문제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요, 전적으로 크게 들리는 게 문제고, 크게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꺾으면 얼마나 소리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면 한 3dB 정도 준답니다. 실제 도입해서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자동차 메이커 할 때도 이 개념이 유용하대요. 예를 들어서 국내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 소음을 딱 맞춰서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소음이 조금 큰 겁니다. 법규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엔진 다시 설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설계해가 지금 라인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꺾죠. 이걸 꺾는 게 아니고 실은 여기만 이렇게 살짝 합니다. 이렇게.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버스라든지 한번 차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이렇게 되는 데가 많죠. 트럭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잘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했을 때보다 2, 3dB 더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쭉 정리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현업 문제 해결 모임이라는 쪽에 실제 있었던 겁니다. 자, 앰플 있죠? 앰플. 이 앰플에 약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앰플을 이렇게 딱 부러뜨리면, 이렇게 탁탁탁 부러뜨리면 여기에 유리 조각이 나옵니다. 이 유리 조각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거 크게 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앰플 이거 못 부러뜨려요. 손을 다칠까 봐서. 그런데 하여튼, 자, 이 앰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이 문제라기보다 이런 앰플에 유리 조각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내가 앰플에 유리 조각이 한마디로 사람 몸에 해롭지 않게, 앰플이 생기더라도 앰플에 유리 조각이 안 생기게 하든지, 앰플이 몸에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하는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앰플을 그럼 어떻게 만들면 앰플의 유리 조각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유리 조각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까? 자동차 배기구에서 소음이 큰 게 문제냐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유리 조각이 생기든 말든 유리 조각이 약액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문제는 유리 조각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유리 조각이 약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다. 약액에 들어갈든 말든, 예를 들어 약액을 주사기로가 이렇게 하면 주사기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인체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사기에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유리조각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유리조각이 발생하는 문제, 유리조각이 약에 떨어지는 문제, 유리조각이 주사기 쪽으로 들어가는 문제, 세 가지 문제의 결합을. 그러니까 지금 경계 영역을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모순을 도출해보면 앰플은 깨야 되고 깨지 않아야 돼요.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의 대부분 깨지 않으면 들어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깨기도 하고 깨지 않는 방식을 안 가지고 깨는데 시간적으로 깨기도 하고 안 깨지 이런 관점으로 철저하게 예제들을 제가 실제 현업의 문제를 해결한 예제들을 가지고 깨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딱 해보면 뭔가. 자, 유리조각이 생기는 문제, 유리조각이 앰플이 있는데 그럼 유리조각 쓰지 말고 알루미늄 소재를 쓰든지 하면 유리조각이 있고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 쫙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알루미늄 쓰면 되잖아요. 깨지기도 하고 깨지지 않아요. 이거는 100% 유리조각이 아닙니까? 자, 유리조각이 주사기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주사기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 주사기에 대해 깨지기도 하고 깨지지 않은 형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실제 유리가 조각이 안 들어가는 형태의 뭔가가 있고 깨지는 부분 따로 나와 있고 해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리조각이 생겨가지고 내부에 들어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만드는 거다. 자, 들어가는 게 문제면 경계 영역의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을 하려면. 이거 특허 그려놨습니다. 요것 중에, 여기 문제라고 정해서 요걸 가지고 부러뜨리고 있어요. 경계 영역 사람 손 삐고 하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돼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그려버리면 딱 때리면 따닥 깨지면서 이 그림에서 유리조각 밑으로 싹 빠지십시오.
아니 세상에 유리 조각이 여기서 있습니까? 탁 부러뜨리는 순간 유리 조각이 이런 좋은 해결책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쪽으로 떨어지는 유리 조각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 들어오는 부러지 지금 보세요. 모순이 어떻게 부러져야 돼? 부러지잖아요. 부러지지 않아야 돼. 부러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뭡니까? 떨어졌다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밑에서 잡아 당기니까 들어가는 거 거 안 부러진 거 아닙니까? 지금 부러지는 게 여기 안 문제를 들어가게 삼은 게 하는 아니잖아요. 확실한 부러져서 방법은 저게 들어가는 걸 밑에서 안 잡아 당기든지 더 위 위에서 세게 안 당기든지 들어가게 만들면 되잖아요. 절대 부러졌고 들어가게 부러지지 않은 거죠. 확실하죠. 폭탄 투하했고 투하하지 않은 거. 요 아이디어까지 써서 써서 특허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탁 부러뜨릴 때 자,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해가지고요. 탁 부러뜨리면 이게 싹 이런 빨리 것들을 올라가는 우리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에서는요. 그냥 막연히 하는 거 아이디어를 그건 평가하는 방법 이제 지금 특허도 나와 있고 그렇게 썩 좋은 해결책.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진짜 좋은 굉장히 많은 해결책은요. 아이들이 막 유리 조각이 그 중에서 발생은 우리가 되더라도 어떤 이 안에 것을 안 들어가게 선택하는 하게 기준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실용성이 가장 높은 위주로 아이디어를 이 그림만 딱 보면 이게 경계영역 도식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계영역 도식화에서 여기다가 곧바로 점수를 해결책을 항목별 가는 평가 점수를 모순을 그려보면 적용성 당장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느냐 이 위에 앰플의 두꺼운 예를 들어 부분이 40점. 깨지는 부분의 매출에 위치가 당장 여기 기할 수 있어야 있느냐 되고 없느냐 여기 오지 있지 않아야 되냐 않아야 모순이 되는 그립니다. 위치의 모순. 그다음 기타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을 해가 순위를 막이봐라. 아무튼 이 보시면 위치에 제일 높은 하필 놈이 떨어지면 손을 조각이 봐요. 밑으로 떨어지는 트리지에 위치에 해야 할 일은 선택이 아니고 유리 조각이 발생되면 선택되면 많은 유리 모순을 조각이 해결한 바닥을 사례들을 쫙 쫙 만들어서 약액 야객적으로 쪽으로 떨어지는 시키는 위치에 적용하는 사람 부러지는 입장에서 위치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점수를 문제죠. 레이팅 레이팅 해가지고 그 위치가 아니냐 안 쓰느냐 쪽에 쪽에 있으면 되죠.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결정할 문제. 얘 뚜껑이 하는 기능으로 기능으로 문제 해결을 교육하는 사람이 해결할 이 문제는 말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이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놈은 어떤 것, 굿 아이디어라고 해당하는 건 어떤 것, 별 볼 일 없는 것 어떤 것. 이래서 표를 쫙 만들어 놓으면 이 표 자체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서 6단계에 걸쳐가지고 6강좌에 걸쳐서 최단계 6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트리즈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마치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알트슐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는요, 창의성을 감히 누구한테 가르친다고 생각도 못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기 말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창의성 있게 길렀고, 제가 지금 수백 명의 자청 발명가들을 길러놨습니다. 그 연말 되면 저한테 메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제 편지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연합장 같은 게 들어오는데, 자기 인생이 지금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리즈를 통해서 앞으로 창의성의 폭발 시대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트리즈가 실용성 부분에서 아직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용성에 관한 한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앞서 있고, 제가 볼 때 제 실용 트리즈의 특히 경제 영역의 도식화가 아마 기존 트리즈를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6강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마케팅 부분에 성공 사례가 있는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마케팅 트리즈라는 책도 있기는 한데요. 그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내놓은 결과를 정말 트리즈의 성공 사례냐? 라고 물으면 제가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상황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트리즈를 하지 않아도 이건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 트리즈를 적용함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어떤 생각을 찾아낼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뭐 마케팅 부분에 컨설팅을 해서 예를 들었다기보다는 기존 우리가 이제 트리즈 관련 현업 문제 해결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회사에서 아주 명품 제품, 명품 가방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 명품 가방을 사람들이 많이 좀 사게 하고 싶다. 그런데 명품이라는 건 한 번 사면 잘 안 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쓰잖아요. 수명도 길고 품질이 한마디로 좋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팔고 나서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물건을 안 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명품을 좀 사람들한테 한 2년 단위로 많이 좀 자주 사게 만들고 싶다. 자, 그랬을 때 2년 단위로 명품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트리즈를 예를 들어서 적용하면 이걸 경제 영역으로 나타내 가지고요. 경제 영역으로 나타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요. 그 마케팅 지금 현재 시간이라는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명품 가방이 있고 또 명품 가방을 사는 구매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과
구매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럼 명품 가방이,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건을 사지 않은 구매자한테 가서 물건 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칼 들고 가서 물건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적으로 물건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마케팅에 관계되는 부분은 가방이 얼마나 좋으냐, 명품 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달렸잖아요. 그럼 명품 가방이 예를 들어서 품질이 굉장히 좋다. 명품 가방의 품질이 굉장히 좋게 했을 경우에, 자, 좋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사고나 잘 안 사겠죠. 그럼 품질이, 한마디로 오랫동안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품질은 짧은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품질이 좋으면 안 되는 모순관계가 딱 걸려들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트리지에서 하는 시간, 공간, 조건이라는 형태로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면요, 기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고, 그 다음 명품 그 가방에 이제 광고를 한 거죠. 광고. 명품 가방을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를 많이 하면 좋잖아요. 많은 곳에 광고를 하면 좋죠. 그런데 광고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명품 광고를 하는데 어느 영역은 광고해야 되고 어느 영역은 광고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모순관계가 걸려들죠. 그럼 뭐 공간적으로 어느 백화점에 한마디로 부자들이 사는 곳에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광고를 덜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명품 가방의 가격을요 굉장히 비싸게 할 수도 있고 그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명품을 2년마다 사게 만들려면 가격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격을 너무 낮추면 또 명품의 가격이 싸면 또 명품이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격은 높아야 되고 가격은 낮아야 되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다.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고급 광고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비싸게 파는 거죠, 한마디로. 명품의 가방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또 그 다른 지역에는 가격을 좀 낮춰서 파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이원화시킨다. 위치에 따라가지고, 시간대에 따라가지고, 한마디로 계절에 따라가지고,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 따라가지고, 또는 있는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가지고 낮추는 거죠. 이제 가격대를 낮춘다거나 높인다거나 달리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현역 문제 해결 모임에서 있었던 건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꼭 물건만 파는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떤 집에서요, 애가 강아지를 사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예. 엄마한테 강아지를 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애한테 강아지를 사줘야 되죠. 애가 자꾸 사달라 하니까. 근데 엄마가 강아지를 사주게 되면 집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강아지를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러니까. 강아지를 그럼 사줄 수 없는 거죠. 자, 강아지를 사주기도 하고 사줘서는 안 되기도 한다는 형태로 모순이 걸려들죠. 이것은 엄마하고 애 입장에서는 이게 마케팅이 아니지만 사실상 강아지, 애완견 입장에서 보면 애완견을 판매하거나 애완견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잖아요. 실은 마케팅 입장이 단지 이제 이 마케팅에 강아지를 실제 이제 다루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강아지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루는 것 뿐이지 실제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도 옛날처럼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 실제 마케팅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